옷이 너무 많이 파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쌀쌀한데 너무 얇잖아요. 무뚝뚝한 말투로 툭툭 던지면서도 은근히 모든 걸 챙겨주던 그 사람.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다정함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걸요. 넷플릭스 본사에서 날아온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K드라마? 그게 진짜 특별한가? 그냥 마케팅 아니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그 12월,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눈물을 참으며 돌아서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넷플릭스 본사의 중견 전략 기획 담당자 크리스탈 벤슨입니다. 35년 인생 중 가장 싫은 출장이 들어왔죠. 한국행 비행기표를 쥐고 있던 그날 아침 전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라고? 지금 한국 상황 봤어? 탄핵의 시위의 정치가 엉망진창이잖아. 동료들은 제 불평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돈벌이가 되는 시장일 뿐이었죠.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 출장이 나을 것 같았죠. 최소한 그쪽은 뭔가 체계가 잡혀 있다는 느낌이라도 들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콘텐츠 성공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거나 마케팅팀이 일을 잘했겠죠. 아시아 콘텐츠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탄핵하라. 국정농단 아웃. 뉴스에서만 보던 그 혼란이 눈앞에 펼쳐지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운전기사가 말을 걸더군요. 관광 오셨어요? 요즘 한국이 좀 시끄럽죠? 전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일 때문에 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일해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 그 오징어 게임 만든 회사. 우리나라 드라마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전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인데. 하지만 기사 아저씨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보니 차마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든 콘텐츠가 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걸까?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경제 규모도 미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더군요. 묘한 대비가 느껴졌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뒤섞인 이 도시처럼 한국 콘텐츠도 뭔가 복잡한 정서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전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마케팅이 잘 된 거야. 내일 회의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전 냉정하게 분석할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전 뒤척이며 잠들었습니다. 내일 만날 한국팀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도 나처럼 성과 중심적일까? 아니면 뭔가 다를까? 궁금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다음날 아침 전 넷플릭스 코리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면서도 전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지만 그게 콘텐츠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더군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정승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K- 콘텐츠가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시적인 열풍 아닐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승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시적 열풍이라고요? 크리스탈,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린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심? 비즈니스에서 진심이 무슨 소용이죠? 중요한 건 숫자와 성과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건 마케팅 전략일 뿐이에요. 정승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우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마케팅 때문일까요? 그럼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픔을 이야기로 승화시킵니다. 한국인들이 겪어온 역사적 상처, 사회적 갈등, 개인의 고뇌, 이런 것들이 콘텐츠에 녹아있죠. 전 비웃었습니다. 아픔을 판다고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승현이 잠시 침묵하더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반응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이걸 보세요.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비슷한 절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콘텐츠는 그 보편적 감정을 건드립니다. 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실제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시청률과 평가는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전 여전히 의문입니다. 감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정승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오늘 오후의 현장 로케이션을 둘러보시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이야기가 어디서 오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고집스러운 남자가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 회의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정승현이 작게 중얼거리더군요. 편견 없이 봐주세요. 크리스탈, 당신도 결국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전 돌아보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전 쉽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가, 이 자신만만한 남자가 제게 무엇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오후 현장 답사를 마치고 저녁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 솔직히 피곤했죠. 하루 종일 정승현과 티격태격하느라 진이 빠졌으니까요. 그래도 비즈니스 매너상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겹살집에서의 회식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이들도 평범한 직장인들이구나 싶더군요. 정승현도 낮과는 달리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탈, 한국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삼겹살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한국 음식도 우리 콘텐츠처럼 정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구워 먹고 나눠 먹는 문화죠. 전 잠깐 그의 말에 끌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또 감성팔이 하려는 거겠지. 회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12월 밤 공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얇은 외투에 블라우스가 전부였거든요. LA에서는 이 정도 옷차림이면 충분했는데 서울의 겨울은 예상보다 매서웠습니다. 춥네요. 택시 빨리 잡아야겠어요. 전 팔을 감싸며 떨었습니다. 그때 정승현이 갑자기 자기 재킷을 벗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이거, 옷이 너무 얇고 많이 파인 거 아니에요? 이대로 다니면 감기 걸려요. 순간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킷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죠.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온도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고맙습니다. 근데 당신은? 전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저기 택시 오네요. 정승현이 택시를 잡아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전 어색하게 차에 올라타면서 말했죠. 재킷은 내일 돌려드릴게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내일도 춥대요. 택시가 출발하고 뒤돌아보니 정승현이 추운 밤 공기 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셔츠만 입은 채로요. 전 그때 처음으로 그를 다시 봤습니다. 낮에 회의실에서 날카롭게 대립하던 그 남자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요.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전 재킷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친절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혹시 이것도 그가 말한 정이라는 건가? 방에 들어와서 재킷을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이 하나 나왔죠. 정승현 넷플릭스 코리아 콘텐츠 디렉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자기 일에 열정적일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걸까? 그날 밤 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재킷에서 나는 향기가 방 안을 채웠고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전에서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제 차가운 마음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정승현이 약속대로 현장 로케이션 탐방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전날 빌린 재킷을 돌려주려 했더니 그가 손사래를 쳤죠. 오늘도 추우니까 입고 다니세요. 서울 구경하려면 많이 걸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종로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면서 정승현이 말했죠. 여기가 한국 역사의 중심입니다. 조선 왕조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대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죠. 전 고층 빌딩들 사이에 우뚝 선 광화문을 올려다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 건축물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더군요. 이런 대비가 흥미롭네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맞아요. 한국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 정서와 현대적 감각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죠.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하면서 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정승현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죠. 이 집들은 모두 100년 넘은 한옥들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살아남았죠.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라고요? 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한국인들은 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이야기로 승화시켰죠. 전 문득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정승현 씨는 왜 이렇게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셨거든요. 아버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죠. 전 그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가 됐죠.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 전체가 붉게 물들었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큰 도시일 줄 몰랐어요. 작은 나라지만 큰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콘텐츠가 왜 전 세계를 울리는지, 왜 사람들이 공감하는지. 맞아요.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깊을 수 있나요? 정승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인사동에서 저녁을 먹으며 전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한국을 무시했어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틀렸네요.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K 콘텐츠의 진정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아픔과 기쁨을, 역사와 현재를 이야기에 담아내는 방식이 놀라웠죠. 그리고 정승현이라는 사람도 다시 보였습니다. 차가운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사람이었죠. 전 처음으로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빠져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로케이션 탐방 다음 날, 정승현이 실제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세트장이었죠.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요. 실제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시면 한국 콘텐츠의 진정성을 이해하실 겁니다. 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촬영장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할리우드나 여기나. 정승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세트장에 도착하자마자 전 놀랐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조명팀, 촬영팀, 의상팀. 모두가 완벽한 한 컷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잤을까요? 정승현이 답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일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이런 사람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감독의 디렉션, 배우들의 연기, 스태프들의 호흡이 하나로 맞춰졌죠. 전 그들의 진지함에 압도됐습니다. 컷. 다시 한번 갑시다. 같은 장면을 10번 넘게 찍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더군요. 휴식 시간에 한조명 감독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이 일을 하세요? 우리가 만든 작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봐요.
한국인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분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점심시간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 도시락을 먹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스타와 스태프가 철저히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동료처럼 대화를 나누더군요. 이런 분위기가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정승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해요. 그래서 더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후 촬영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씬이라 촬영이 중단될 위기였죠. 하지만 스태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조명을 조절하며 어떻게든 촬영을 이어갔죠. 이 정도 열정이라니. 놀랍네요.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기술이나 자본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열정이죠.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중요한 감정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주인공이 오랜 기다림 끝에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배우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내는 거죠.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울리는 이유를. 그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촬영장을 나오면서 전 정승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왜 한국 콘텐츠가 특별한지. 사람들의 진정성이 작품에 그대로 담기는군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기술은 따라갈 수 있어도 진심은 흉내 낼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전 호텔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일을 봤는지 반성하게 됐죠. 숫자와 데이터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촬영장 방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리고 정승연이라는 사람에게도. 이 며칠 동안 정승연과 함께 일하면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회의 중에는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냈죠. 미국 본사의 까다로운 질문들에도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승연 씨는 언제 쉬어요? 매일 이렇게 일하면 지치지 않나요? 제가 물으니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지치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잖아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제게 먼저 커피를 건네주고 점심을 거르면 꼭 간식을 챙겨줬죠.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말투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점심 거르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샌드위치를 건네며 무뚝뚝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었습니다. 미국 남자들의 과장된 친절과는 달랐죠.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의 스타일이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승연이 한강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죠.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와, 정말 멋지네요. LA의 야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정승연이 벤치에 앉으며 자켓을 벗어 제 무릎에 덮어줬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런가요? 일할 때는 프로페셔널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다니. 크리스탈, 제가 처음에 너무 공격적이었죠?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전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열정이 멋있었어요. 자기 일에 그렇게 진심인 모습이. 정승연이 의외라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동료들도 챙기고. 솔직히 매력적이에요. 제 고백에 정승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전 그냥 제가 믿는 걸 할 뿐이에요. 전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승연 씨는 왜 그렇게 한국 콘텐츠에 열정적인가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셨어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싸우셨죠.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저한테 늘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총칼로 싸울 수는 없지만 문화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어요. 그게 제 방식의 애국이죠. 그래서 전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요. 우린 아픔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게 전 세계를 움직였죠. 전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 이해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열정적인지. 그리고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뜨겁게 일하면서도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니. 정승현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크리스탈, 당신이 진짜 한국을 봐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에는 열정적이고 사람에겐 따뜻한, 무심한 듯 다정하게 챙겨주는. 그게 바로 한국 남자의 매력인가 봅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전 복잡한 심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처음 왔을 때 냉소적이고 편견 가득했던 제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승현이 약속대로 호텔 로비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왠지 초조해 보이더군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솔직히 잠이 안 왔어요. 전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쓴웃음을 지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떠나기 아쉬운 곳이 됐습니다. 크리스탈, 이번 출장이 도움이 됐나요? 정승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요. 전 그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많이 배웠어요. 일에 대한 열정,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정승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때론 외부의 시선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정승현이 제 캐리어를 내려주며 말했죠. 여기까지인가 봐요.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승현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어요. 한국 콘텐츠의 가치를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편견 없이 봐준 덕분이죠. 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 도시에 당신이 있다는 걸 기억할게요. 순간 정승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죠. 저도 당신을 기억할게요. 우리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기가 싫었어요. 조금 더 오래 잡고 있고 싶었죠. 다시 올 거예요. 공식적인 출장이 아니더라도. 제 말에 정승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약속할게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전 몇 번이나 뒤돌아봤습니다. 정승현은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절 바라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 때 그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아니면 제 눈에 눈물이 맺혀서 그렇게 보인 걸까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서울은, 그리고 정승현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죠.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걸. 마음은 이미 남아 있었다는 걸. 기내에서 전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승현의 열정이, 한국의 온기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전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은 단순히 제작 기술이나 마케팅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LA로 돌아온 지 한 달.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아시아 시장을 얕잡아 볼 때마다 전 단호하게 반박했죠. 한국 콘텐츠는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을 이야기에 담아냅니다. 제 보고서는 본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닌 한국 콘텐츠의 본질을 파헤친 내용이었거든요. CEO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크리스탈, 당신 보고서 덕분에 우리 전략이 바뀌었어요. 한국 콘텐츠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 즉시 정승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와는 귀국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업무적인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정승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크리스탈 덕분이네요. 축하해요. 그의 답장을 보며 전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팀과의 공동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된 거였죠. 전 망설임 없이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일이 아닌 이유로도 가는 거예요.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승현을 다시 만날 생각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승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재회였지만 어색함은 전혀 없었죠.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전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러 온 거라는 걸. 정승현 씨, 사실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전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정승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가 번졌죠. 저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매일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공항 한복판이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에서 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국의 진정성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승현은 자랑스러운 듯 저를 바라봤죠.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정승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크리스탈, 당신이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요. 저도요. 이번엔 오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전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승현은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죠. 서울이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6개월 후, 전 정식으로 서울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의 글로벌 전략 총괄이라는 직책으로요. 이사 온 첫날, 정승현이 제 새 아파트에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예요.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김치는 필수라고 하시네요. 전 웃으며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죠. 나는 단순히 하나의 시장을 보러 갔고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사랑하게 됐어요. 정승현이 절 꼭 안아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크리스탈,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의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됐다는 걸.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였죠. 비즈니스로 시작된 만남이 사랑으로 변했고 차가웠던 제 마음은 한국의 온기로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전 압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고 사랑은 편견을 녹인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이 바로 그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요. 나는 한국의 사랑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가던 한 여성이 따뜻한 한국의 정을 만나 변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크리스탈처럼 편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죠. 하지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말입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공감하고 위로받으면서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일 때문에 한국을 찾았다가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드는 또 다른 크리스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국경을 모르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도 한국의 따뜻함을 느껴보신 일이 있으셨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